처음으로 노노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페이퍼를 두 장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네. 하나는 제 1장에는 제가 쓴 거예요. 5월 25일 강의한 고원 이렇게 된 건 오늘 강의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학위 제1 그래가지고 원문을 하나 제가 달아놨을 겁니다. 이게 왜 이걸 해놨냐면 노노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맨 앞에 1페이지를 보세요. 노노라는 것은 편집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노노는 사실을 기록한 것도 있지만 그 가르침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편집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생활에 필요한 격언, 이런 어떤 법행, 이런 것들을 이제 공자의 말씀으로 바탕을 한 거죠. 이런 것처럼 자활 이렇게. 이게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말이. 근데 여기 딱 보시면 여러분도 보세요. 불력호, 그죠? 불력호.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보세요. 불력호 같은 말이잖아. 여기도 또 있죠. 불력호. 그다음 여기도 보면은 불력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뜻하냐면은 이렇게 편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위 실습지면은 배우고 늘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거 설자는 원래는 이자라 그랬죠. 말씀 언변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는 이런 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설자에다 가탁을 한 겁니다. 맹자 때까지도 이 열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 얘기는 이 마음에 관한 연구가 그때까지도 없었다는 얘기죠. 여기도 보세요. 것이 먼 곳으로부터 몸이 있으면, 예? 여기 것이 있잖아요. 것이 원방, 먼 지방으로부터, 이거 몸으로부터라 그랬죠? 몸으로부터 오는 것이 오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것이 먼 곳으로부터 오는 상태가 있으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아까 이제 시에서 백구 얘기하듯이 여기 열자를 쓰고 여기 낙자를 쓴 거죠. 열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희열을 말하고, 낙이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재미있게 노는 거를 보고 나도 모르게 기뻐하는 걸 열이라고 그래요. 여기도 똑같이 썼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게 성례의 온자인데 공자님 논어를 해석할 때는 성례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공자님은 성인이기 때문에 성례다 그러지 말고 서운해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나 화나 이렇게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도 나 지금 짜증날라 그러네, 나 화날라 그러네 이런 말 쓰면은 사람이 천박해 보입니다. 그때는 내가 자네한테 서운해하려 그러네 이렇게 말을 부드럽게 바꾸는 거죠. 논어는 보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닌가. 군자는 완성된 인격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평판에 자꾸 의존합니다. 남들이 뭐라 그러든 세간의 경박한 평판에 흔들리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잘난 거는 나만 아는 거지 다른 사람은 나의 상태를 몰라요. 그런데 남이 나를 모른다 그래가지고 내가 화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화내지 말고 성내는 게 아니죠. 이게 학원에서 있었던 거라 그랬죠. 학교에서 배운 것을 열심히 익히면 몰랐던 것을 아니까 나 스스로 희열이 생기는 거예요. 모르는 걸 알게 되니까. 그런데 내가 성공했어요. 성공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축하해주러 많이 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집 밖에서 왁자지껄 막 떠들어. 그걸 보고 굉장히 흐뭇해하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이거라 그래요. 그리고 이 동안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내가 자리 설 때까지. 그러나 세간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는 사기꾼이야, 그는 나쁜 놈이야, 걔는 좀 문제가 있는 애야 라고 평가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일체 서운해하지 않으면 완성된 인격이 아닌가. 이게 이제 바로 공자학원의 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자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만든 학원에서는 이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논어가 모두 473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향당편이 17절로 돼 있는데 그거까지 합치면 17장으로 돼 있으면 500편입니다. 논어의 문장 500편 가운데 이것이 왜 맨 위에 올라 있느냐. 그것은 공문의 학원은
가장 중요한 게 학이라는 거예요. 이 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어는 학에서 시작해서 분자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논어에서 배우는 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박사학위 받고 무슨 기사 자격증 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어는 분자가 되기 위한 학문입니다. 그러면 분자가 뭐냐? 분자라는 게 뭐냐? 이 군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죠? 미스터 군이라고. 이 자는 경칭이에요. 이거는 이게 회초리를 들고서 말하는 거니까 지도자, 지배자예요. 즉 나으리라는 뜻이거든요. 나으리. 근데 이거는 벼슬만 높을 뿐이잖아요. 근데 공자님 철학에선 도덕이 높은 사람, 그걸 군자라 그랬어요. 군자는 탤런트가 아닙니다. 탤런트는 한 가지 분야에 재능이 있는 사람을 군자라 그래요. 그래서 탤런트라 그래요. 그래서 공자님이 군자는 분이다. 군자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완벽한 사람을 군자라 그래요. 보통 우리가 지식이라는 거하고 지혜를 구분을 못해요. 지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한 가지 분야에 대처하는 능력을 지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야의 지식이다. 내가 김치를 잘 담그면 김치 잘 담근 분야의 지식인이에요. 붕어빵을 잘 굽는다 그러면 붕어빵에 관한 지식이 있는 거죠. 그러나 지혜는 뭐냐? 모든 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경험을 많이 쌓잖아. 근데 경험도 특수한 거거든. 경험이 아무리 많이 쌓는다 그래서 보세요. 수학에서 나오잖아. x가 지식이라 그럴 때 x가 0에서 무한대로 간다 그래서 이 x가 지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고. 이걸 만약에 경험이라고 해보세요.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요 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든가 뭐 해야 된다든가. 그래서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이게 바로 철학의 문제고, 이 지혜라는 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소피아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를 연마하는 걸 필로스. 그래서 필라사피라는 지혜 철학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동양도 똑같아요. 이런 거 구조입니다. 제가 이걸 왜 했냐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논어라는 거는 편집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공자님이 이걸 동시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은 얼마나 좋으니 몰랐던 걸 알게 되는데. 그리고 한 몇 개월 지나서 또 이 말씀을 하셨어. 또 몇 개월 지나서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인부지 불온 불력군자호와.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자장이라는 사람한테 했을 거예요. 자장. 이 자장이라는 사람은 마음 공부를 안 하고 그 외모, 남들의 평가에 자주 흔들렸던 친구들이에요. 자장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아마 이게 논어의 성립에 자장 문화가 많이 개입했기 때문에 이건 그쪽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비스지 불력 여론은 아마 안연에 대한 얘기일 거예요. 공자가 안연을 왜 최고의 제자로 생각했냐? 공자는 학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호학의 1인자죠. 그래서 안연이 죽었을 때 공자가 굉장히 슬퍼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슬퍼하시느냐? 그러니까 내 유업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공자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공자님이 그래서 뭘 하시느냐? 그래서 춘추를 쓰시는 거예요. 후대에 나를 알아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춘추를 저술하시게 되는 게 그건데 아마 이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유공자 원방내 불력 낙과, 이건 아마 공자 제자로 따지면 자공이거나 자공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자공 같은 경우. 자공이 공자 제자 가운데 성격을 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걸 하다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서로 다른 시기에 발언된 내용을 논어를 편집할 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논어는 공자님이 돌아가시고 약 한 3세대가 지났을 때, 한 100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서서히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자님이 돌아가시고 700년이 지났을 때 논어란 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어가 단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논어는 편집된 것이요. 또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도 생활에 필요한 격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자님이 말씀하셨다. 그럼 벌써 이게 권위가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논어라는 것은
말씀드렸죠. 논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논이라는 것은 토론을 했다는 얘기고요. 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어 국문학과. 국문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로 된 문장, 문학을 말하는 거고 어할 때 어는 스토리예요. 이야기. 그래서 영어로 중국어 쪽 특유의 표현에서 그러면은 논이라고 하는 것은 디베이트 뭐 이런 것이 있고 어라고 하는 것은 스토리. 그러니까 스토리, 전해지던 이야기를 토론을 통해서 편집했다. 그래서 논어란 말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논어란 책은 언제 나오게 되느냐? 논어란 말 자체는 언제 처음 나오는 줄 아세요? 거의 후한시대가에 나와요. 후한시대에 반고라는 사람이 쓴 한서 예문지가 있어요. 원래 이제 그게 한서는 전한서가 있고 후한서가 있는데 왕조가 끝난 다음에 전한 왕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역사서가 편찬되는데 후한 시대에 반고라는 사람이 쓴 그 책에 논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는 BC 200년 정도, 그때는 거의 한 AD 한 100년 정도 돼요. AD 100년. 보세요. 그때가 AD 100년 정도 되는데 공자님은 BC 470 몇 년이더라? 그 473년? 이 무렵에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게 100을 더해보세요. 이게. 그러면 거의 573년경이잖아. 그러니까 논어라는 말이 쓰이게 되는 시점은 공자가 돌아가시고 50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논어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전한시대라든가 선진시대에 논어라는 책이 없었다면 이거 논어를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조작을 해낸 게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시황의 분석행위를 거치고서 조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고서 논어 연구를 하게 됐죠. 근데 이게 지금 원래는 7월 말에 책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자가격리 그것 때문에 아마 8월 초에는 책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걸 논증을 다 해놨습니다. 굉장히 쉽게 썼어요. 책이 어렵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됐고요. 논어는 전국 말기에 편집되기 시작했지만 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거는 전한말이에요. 전한말에 장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전한 말기에서 후한 초기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논어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논어이 있고 제논이 있고, 그러니까 노나라 땅에서 만들어진 논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노나라 땅에서 전해진 이야기가 있고 제나라 땅에서 전해진 논어가 있겠죠. 왜냐? 공자님은 노나라에서 태어나셨지만 천하유력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지에다가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한 지역에 태어나셔서 거기만 사신 게 아니라 뭐 여기저기 다 다니시잖아.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동네지만은 제가 그쪽 지리는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영국 가서 한 얘기, 프랑스 가서 한 얘기, 로마 가서 한 얘기, 각지에 가서 얘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성경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제자도 공자님의 유력한 제자가 12명이래요. 그럼 12명한테 한 말이 다 다를 거라고. 근데 지금 전해지는 복음서는 4가지밖에 없어요.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요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그러면 거기 공자님께서 베드로한테는 얘기를 안 했을까? 유다한테도 얘기를 했을 거고 또 자기 부인한테도 얘기했을 거고 무수히 많은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 중에 왜 지금 현재 4가지 책만 전하고 있는가? 그거는 편집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200년, 300년 지난 다음에 편집을 해요. 그때 어떤 거를 집어넣을 거냐, 성경을 만들 때 어떤 걸 집어넣을 거냐 했을 때 그 기독교 교단에서 막 치고받고 싸워요. 그래서 기독교가 나눠져요. 교황이 2사람이야. 전쟁도 하고. 그게 수백 년 동안 지속되다가 결국은 성경이라는 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편집된 책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에요. 인격적으로. 그런데 그분한테 안진뱅이가 있어. 그럼 일어나라. 그럼 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인간으로서. 그러나 예수님이 하느님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집을 하는 거예요. 조작된 것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게 이치가 있으니까 됐겠죠. 그러니까 공자님 말씀도 그렇게 조설되거나 조작되고 그런 면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말씀은 어떻게 조작이라고 합니까? 성인의 말씀인데. 그리고 공자님도 마찬가지고.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나쁜 게 없어요. 하느님에게 무슨 선과학이 있어요.
선과 악은 인간이 만든 거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무조건 홀리, 신성한 말씀이 되듯이 논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당시에 공자님이 다녔던 곳이 굉장히 많은데 전국 시대에 오게 되면 다른 나라는 거의 다 망합니다. 망하고 당시에 세력이 제일 컸던 때가 제나라예요. 전국 칠흥 가운데 하나가 제나라 아닙니까? 제나라, 한나라, 위나라. 당시 전국 칠흥을 한번 보세요. 전국 칠흥이 이쪽에 제나라가 있고 여기에 진나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초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연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큰 진나라가 있었는데 이게 세 개로 찢어져요.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이렇게. 그 노나라는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공자님은 다닌 데가 어디냐? 공자님은 진나라 안 갔어요. 제나라는 갔습니다. 공자님은 왜? 젊은 시절에 유학을 했거든. 갔어. 초나라 땅도 공자님은 간 적이 이 부분밖에 없어요. 진나라는 아예 안 갔고. 그러니까 공자님의 말씀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데가 어디냐? 제나라에서는 젊은 시절에 가셨으니까 있었을 거고 노나라하고 그 다음에 공자님이 위나라로 가시거든요. 위나라에 천하 이력을 할 때 위나라를 가세요. 그 다음에 어디 가시냐? 진나라.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시냐면은 채나라도 가세요. 이렇게 채나라. 그 다음에 초나라는 밑에까지는 안 가고 성보라는 데만 가세요. 거기 이제 석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노노라는 것이 공자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은 어딜까요? 노나라. 공자가 태어난 곳이니까. 제나라 젊은 시절에 유학을 하신 곳이고 그 다음에 위나라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자님 말씀을 가지고 또 딴 놈들이 제자가 이제 72명이니까 여기 학원에서 배우고 지네 나라 가서 또 공자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당시 공자의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돼. 미국서 박사학위 받고 전 세계로 가듯이 공자님한테서 공부하고서 전 세계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도 분명히 공자님 말씀이 전해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전해지는 게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얘는 다 망했거든요. 이거는 전국시대 가면. 그래서 제나라만 있고 노나라는 상징적인 거니까. 그래서 노나라에서 만들어진 노노를 우리는 노논이라 그래요. 노노노. 그 다음에 제나라에서 모아서 만든 거를 제노노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노노. 그리고 공자님이 한나라 때 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나라의 그 당시 제후가 궁시를 넓히기 위해서 공자의 집을 허물었어요. 일부를. 근데 그 벽 속에서 고문이 엄청나게 나온 거야. 거기에 노노 판본이 있었어요. 그건 고문체로 돼 있어. 그래서 그거를 고노노라 그래요. 이 노노노는 한나라 초기에는 한나라 초기 문자로 써 있을 거 아니에요? 한나라 초기에 쓰이던 문자는 금문체라 그래요. 이거. 그리고 옛날에 쓰던 문체는 고문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노노에 있는 거는 고문체고 제노노나 노노노는 아마 금문체로 쓰여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노노노, 제노노, 고노노를 삼논이라 그래요. 세 가지 논어. 그래서 요게 한나라 때까지 요게 있었는데 그때 장우라는 사람이 노노노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제노노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노노노를 기준으로 해서 제노노를 편집을 한 거죠. 같이. 그래서 이것이 합쳐져서 나온 노노가 이걸 장우논이라고 해요. 장우라는 사람이 만든 노노본이다. 그래서 장우논이라고 그러는데 당시에 노노를 강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많으냐? 한나라가 통일을 했어요. 통일을 하려면 그 통일된 제국을 다스리는 철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춘추전국 시대의 이 무수히 많은 나라는 조그만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를 다스리는데 적응한 마땅한 통치술이 있는 반면 이 큰 나라를 다스릴 때는 달라야 돼요. 통치술이. 근데 한나라가 처음으로 천하를 통일했는데 통치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를 다스릴 때 사용하던 걸 갖고 큰 나라를 다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통치술이 필요했는데 통치 이념도 필요하고. 근데 어디서 마련할 거야? 그래서 한나라 때 새로운 통치술을 급조를 하게 돼요. 그리고 관리도 양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나라를 다스릴 때는 학문하는 사람이 필요 없어요. 옛날에 그냥 무과만 있으면 돼.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어도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리지는 못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새로운 통치술이 있어야 되고 또 관리들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관리들을 교육시키는 뭐 책도 있어야 되고. 그때 극조에서 만든 책이 뭐냐? 그게 바로 대학이에요. 대학 노노 맹자 중용 대학 할 때 대학이라는 책이 그때 처음으로 극조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후대 학자들은 주자가 대학을 얘기해서 분리시켜서 대학이라는 책이 공자님이 대학이라는 책이 공자님이 쓰시고 증자가 썼고 자사가 썼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문헌학적으로 봤을 땐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그거는 한나라 때 거의 만들어진 거예요. 한나라 때.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기관도 한나라 때 처음 생겨요.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가 있는데 중학교는 없어요. 고전에 안 나타납니다. 소학은 있어. 그러니까 이게 한나라 때 만들 때 이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 내용을 아신다면은 그래서 당시에 나라에서 유학을 가지고 통치술로 한다니까 너도 나도 이제 유학을 배웠다고 이제 뻥을 치는 거지 뭐. 그리고 아까 어떤 사람이 논어에 정통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가서 배워요. 왜? 그 사람한테 배워야 벼슬자리에 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유림이란 말인데요. 여기 황제가 있어요.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변에는 무수히 많은 호족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는 호족이라고 그래요. 이 호족이라는 것은 클 호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족이라고 하는 것은 깡패일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냥 쌈박질은 잘하지만은 딴 게 할 게 없어. 재산도 많고. 근데 이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천하는 혼자 못 다스린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조정에 끌어들여서 관료로 참여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황제는 어떻게 좋으냐? 얘네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고 또 얘네들은 황제가 이 사람들한테 자격증을 준단 말이에요. 너를 관료로 임명한다. 라이센스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도 좋아. 그래서 황제가 얘네들을 관리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수한 과목이 유학이에요. 그래서 이 유학이라는 것이 황제를 중심으로 병풍처럼 이렇게 에워싸여 있어. 그래서 여기서 유림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유림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유림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러한 가르침으로 했다 그래서 유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림이니 유교니 유학이니 하는 말은 한대에 나오는 말이지 그 전에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유학의 통치술도 유술. 모든 건 한나라 때 만들어져요. 이거를 이제 학자들은 자꾸 이제 그 옛날에 문헌 고증 없이 마구잡이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공자가 주역을 읽었다는 거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노노노는 모두 몇 편으로 되어 있었냐면 20편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학위편 우리가 보는 책은 20편으로 되어 있죠. 다. 그리고 고노노는 이 공자 벽속에서 나온 고노노는 22편으로 되어 있고 제노노는 22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노노가 20편이지만 그 당시에는 편수가 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우라는 사람이 노노노를 배우고 노노노의 부족한 점을 제노노를 갖고 보충을 해서 노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20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장우를 이어서 그래서 장우가 워낙 설명을 잘해 놓다 보니까 다른 노노 서적들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안 팔리는 건 사라지는 거지. 적자 생존에 의해서. 그러다가 후한 시대에 정연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 장우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고논이 있어요. 이 고논은 처음에는 고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글자를 못 읽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게 창고에다가 도서관에다가 집어넣은 거를 공자의 제자인 공영달이 이제 그거를 공영달을 하면 누구더라? 그 사람이 그걸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후한 시대에 와서 이 정연이 장우가 만든 논어에다가 고논어에 있는 거를 합쳐가지고 정연본을 만들어요. 정연본을 만들어요. 이게 정연의 논어예요. 근데 이것도 20편으로 돼 있어요. 왜? 장우가 논어를 가지고 장우논을 만들어서 20편이야. 체제가. 그 다음에 정연도 이걸 바탕으로 했으니까 20편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후한 때 와가지고 삼국시대에 위나라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할 때 이 하한이라는 사람이 정연돈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주석을 다 모아요. 그래서 그때 노노 지폐본을 만듭니다. 그게 노노의 하한본이에요. 이거를 위진남북조 시대에 황간이라는 사람이 다시 또 정리를 합니다. 이거를 정리한 거를 국송시대에 현경이라는 사람이 딱 틀을 잡아요. 이게 현경, 이때 노노가 처음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본은 이걸 갖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당시부터 시작해서 장우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정연이 등장하고 하한이 등장하고 그리고 현경이 등장하는 거죠. 보통 황관은 황간의 노노 우서를 갖고 하는데 저도 황간의 노노 우서는 못 봤어요. 이 책을 구해야 되는데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황간의 노노 우서는 아마 현경이 이 황간의 노노 우서에 중복된 거를 결합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노노는 공자님 말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노노노도 있고 제노노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 속에서 이 문장이 제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인가 노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인가 이거를 구분해내야 돼요. 그걸 구분해야만 노노의 참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문가의 영역이니까 뭐 거기까지는 제가 하다 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노노에 있었다. 저는 연구를 했으니까. 자, 다시 첫 페이지 보세요. 노노라는 것은 편집된 것이고 생활에 필요한 격언, 법행을 공자의 언행에 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노노라 그랬고 노노는 전공 말기에 편집되기 시작했지만 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전환 말기 장우에 의해서 이어 정연, 황간, 하한을 거쳐 국성 현경 때에 오늘날과 같은 편제를 갖추게 됐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네? 이게 지난 시간에 이제 한 거고요. 그래서 노노의 편제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20편, 노노노는 20편으로 되어 있고 고노노는 21편, 제노노는 22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장우라는 사람이 20편으로 만들면서 현행본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하기편은 노노의 수편, 머리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편에서 노노의 편집 목적이 가장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처음에 그 노노를 그냥 마구잡이로 편집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 맨 앞에다 놨을까? 그래서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노의 하기편의 체제를 보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두 번째 페이지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게 노노가 하기편인 하기가 제일 첫 편인데 거기 보시면 모두 16장으로 돼 있어요. 1장부터 3장, 4장부터 10장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제가 나눈 겁니다. 내용을 따라서. 그러니까 노노를 보실 때 요거를 나눠서 보면은 노노 읽기가 재미가 솔솔해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공자 학원의 목표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4장부터 10장까지는 공자 학원의 그 목표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아까도 제가 인간다움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사람답지 않으면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그럼 사람다움이라는 것은 뭐냐? 첫째, 자기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본인이 사람 되려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항상 반성해야 되고.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충이라 그래요. 충. 내가 사람 되고 싶으면은 내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충자의 어휘는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 반듯한 땅에다가 막대기를 꽂은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타당한 거죠. 저스티스, 정의로운 거. 네모 반듯한 땅에다가 가운데다 꽂은 거야. 정의로움. 이게 정의란 뜻이에요. 이 정의로운 거, 이건 의잖아요. 이 정의로운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충이라고. 그러니까 나라에 충성하는 게 충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정의로운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 아까 저희가 김기 선생님이 하셨을 때 이 칼날 인자 있죠? 이걸 참을 인자라고 그러잖아. 마음에다 칼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독해 이거. 마음에도 이걸 품고 있으니까. 충이라는 것은 마음의 보편타당함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부모 앞에 가면은 효가 되는 거고 나라에 가게 되면 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충은 굉장히 압축적 개념이죠. 그래서 내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흔들리지 말고. 군자가 화냅니까? 군자는 화 안 내요. 시정자빈들이 하는 것은 군자가 하는 거 아니죠. 군자는 나라가 망하거나 뭐 이럴 때만 화를 낸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충이라고 그래요. 공자의 철학은 사람다움이라는 전자에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받고 사는 길. 사람이 가장 바라는 게 뭐겠어요? 내가 사람답게 사는 거야. 내가 사람으로 인정받고 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가장 큰 마음이 뭐냐? 이 자식이 잘 살고 못 살고 나중 문제야. 제발 어디 가서 사람 대접받고 살았으면 원이 없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다움이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이에요.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이 뭐냐? 사람에게만 있는 거. 그거는 사람다움이죠. 그런데 이 사람다움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다움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말한다. 이걸 공자는 인이라 그런 거예요. 공자의 철학에서 인이 왜 소중하냐? 이걸 사람다움이니까. 그런데 인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을 일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 그러는데 서당계한테 3천을 가르쳐봐요. 걔가 풍어를 넣냐? 걔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을 아무리 물가를 끌고 가도 걔가 물을 먹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되려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 이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나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사회적인 사람들이 다 사람다운 사람이 많아야 내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변 사람들도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해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면 남에게 시키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걸 서라 그래요. 서. 그러니까 충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자님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이에요. 믿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홍성에 가면은 여화정 앞에 아내당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노자는 안지하고 소자는 회지하고, 근데 그 가운데 있어요. 부무는 신지하고. 이 믿음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믿음이 서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심정을 말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상대방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상대방은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서 상대를 대해야 돼요. 남들이 나를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화를 내지 말고, 혹시 나는 그 사람을 사람답게 또는 그 사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면 적만 생겨요.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러면 적이 생기고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려고 그러면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상대방을 믿어줘야 돼요. 아, 걔가 설마 거짓말을 하겠어. 어떤 친구가 화를 냈어. 그러면은 부부 사이나 가족에서도 그렇잖아요. 아이가 특히 이제 사춘기에 들어서 여학생들 같으면, 딸 같으면은 엄마가 뭐라 그래도 자꾸 화를 내고, 아들도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식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걔가 분명히 뭐가 있나 봐. 그래서 화를 낼 거야. 나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화를 내요. 왜 그랬지? 걔가 무슨 일이 있나?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번 우리한테 되새겨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나는 내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상대방도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믿어줘야죠. 그게 도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태도를 임하는 걸 충서라 그래요. 충서. 근데 이것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요. 이건 사람다움이고, 내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정도껏 해야 돼. 남을 위한다고 그래가지고 내 거를 다 버려보세요. 그게 되겠나? 내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그래서 내 것을 다 버려봐요. 인간은 욕망을 갖고 있는 존재인데 사회적 의무만 지킨다고 그래서 되겠어요? 무슨 지금 독립운동을 맨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를 정도껏 해야 돼. 이 정도껏 하려면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규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규범이 뭐죠? 그게 바로 예예요. 예. 그래서 공자는 예를 얘기하고 이 충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충서. 예. 그런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맘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때와 장소에 따라서 계속 바뀐단 말이야. 때와 장소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떠한 장소에 가서도 사람다운 마음을 정도껏 구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질을 키워야 돼요. 자질. 즉 근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자질은 타고난 거기 때문에 거칠다고요. 거칠어요. 이거를 다듬어야 돼요. 그래서 다듬는 도구가 뭐라 그러냐면 문이라 그래요. 이 문이라는 거는 문체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문체. 이 바탕은 질, 이 투박할 질자란 말이에요. 바탕. 그런데 질이 강하게 되면은 야성이 크게 되고 문이 강하게 되면은 썩은 내가 나죠. 빠다칠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문과 질이 빈긴하게 똑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김자진 장군은 사내다움을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 막 줘. 막 주고, 멋있는 거 있으면, 야, 그래, 하자, 한다고. 그 김자진 장군이 추구한 거는 사내다움이에요. 여자다움도 있어요. 여자다움. 이건 이제 계집다움이라고 이제 속어로 얘기하죠. 근데 사내다움과 사람다움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같을 수 없잖아요. 사내다움과 사람다움은 같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사내다움을 사람다움으로 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야 되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러냐? 자질을 바꾸는 노력을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여기 있는데 뭐죠? 그렇지. 학이지. 학에서 시작해서 군사를 끝나잖아요. 그래서 자질을 바꾸는 거, 자질을 연마하는 걸 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학이라고. 그래서 이 학을 이룬 사람은 뭐라 그래요? 군자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노노는 아주 간단해요. 이걸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인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인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해 줘야 돼요. 이걸 키우기 위해서 춤과 서. 인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다운 거예요. 내가 사람다움을 하려고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또 나만 하면 안 돼. 다른 사람도 사람이 되려고 도와줘야 되고 그 방법은 상대방을 인정해줘야 돼요. 근데 요즘에 사람 인정합니까? 안 하잖아. 대부분. 나보다 조금 더 나오면 걔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헐뜯으려고 그러고 그래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대접해 주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사람을 믿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식이 부모를 못 믿으면 부부간에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 깨진다고. 부자지간에도 학생이 선생을 못 믿고 선생이 학생을 못 믿으면 안 돼요. 나라도 마찬가지야. 나라도 백성이 임금을 못 믿으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인자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충신. 이게 바로 인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나치게 하면 안 되죠? 맹목적이면 안 되잖아. 철학의 범주 가운데서 맹목성이라는 게 있어요. 맹목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타당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맹목적이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행동해야 돼. 그래서 예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그러잖아요. 그놈이 예의가 있다, 예의가 없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거야? 예의가 있는 놈이 좋은 놈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뜻,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을 저기하게. 때에 따라서 화를 낼 수도 있어. 화를 지나치게 내면 안 되죠.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자비. 이게 뭔지 아세요? 자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스란 뜻이에요. 상처를 도려내는, 썩은 걸 도려내는 걸 자비라고 해요. 좀 말이 이상하죠. 또 왜 이게 자비라는 말을 쓰느냐? 썩은 상처를 도려내야 건강한 사람이 되듯이 악인을 제거해야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뭐 스님들이 사람 안 죽이고 살생 그런 거 아니에요. 부처님도 때에 따라서 죽일 수 있지 왜 못 죽여. 나쁜 놈을 하나 제거시켜야지. 몸의 종양을 제거하듯이 사회의 종양을 제거해야 그게 불국이 되는 거예요. 불국토가. 그래서 이 자비라는 것이 남을 용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형제간에도요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있어. 저도 그랬어요. 동생이 뭐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혼자 독식했어. 그럼 어떻게 용서를 해?
형제간이니까 그건 아니에요. 원수는요, 기독교에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종교적 믿음이지만, 그럼 원수를 사랑하면 나한테 덕을 베푼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공과 사는 분명히 해야 돼요. 나를 사랑한 사람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원수를 사랑하면 나한테 사랑을 베푼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공과 사는 분명히 해야 돼요. 나쁜 짓을 저지른 애는 벌을 줘야 돼. 나쁜 놈이니까. 그 대신 그 가족들은 내가 도와줘야지. 그죠? 가족은 도와줄 수 있어. 친구가 나쁜 놈이 있어.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근데 그 놈이 나한테 나쁘게 했어. 그럼 감옥에 보내야지. 교도소에. 그 대신 그 가족은 내가 도와줘야죠. 이 자비라는 말을 잘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예라 그래요. 정독법하는 거. 근데 이거를 수시수처에 따라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질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합이 나오는 거예요. 자, 논어에 보세요, 이거. 논어에 제가 5개로 나눠놨죠. 1장부터 3장까지는 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인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4장부터 10장까지는 충과 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점을 안 찍어놨는데 문장을 보시면 아세요. 먼저 4번 보세요. 증자왈 5일 삼성 오신 해가지고 위임노의 불충호와 거기 나오죠. 충. 네? 한자 좀 아시면 이거 한자 아시죠? 네. 위임노의 다른 사람과 일을 도모하다가 불충하는 거 충이 나오잖아요. 여붕우 교의 불신 또 신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부장이란 말이에요. 또 근데 5번은 빼고요. 5번도 마찬가지야. 도천승지국의 경사의 신, 또 신 나오잖아. 또 6번에 보세요. 자활, 입주켜, 출죽제 쭉 나오죠. 여기도 근이신이라고 해서 나오죠. 이게 다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의미가. 그 다음에 07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뒤에 가시면 현현, 역색, 사부모, 능갈기력, 사군의 능치기신, 여붕우교의 언이 유신, 신 나오잖아. 8번도 자활, 학죽불고, 주충신 나오죠? 그러니까 논어를 이렇게 편지한 걸 한 게 제가 물론 제가 처음에 한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논어를 이렇게 해석하면 편해. 그 다음에 11번 보세요. 11번부터는 여기는 예가 나오잖아요. 12번 보세요. 유자왈, 예지용은 화위귀니, 선왕지도는 사위미라. 예의 쓰임은 화를 귀하게 여긴다. 좋아 아니에요. 선왕지도는 사위미라. 이것을 아름답다고 여겼다. 소대 유지하니 작은 일과 큰 것이 이로 말미암으니 말미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유소불행이라. 행하지 않아야 할 바가 있으니 지와의 화. 화가 중요하다는 것만 알고 화하기만 할 뿐 불이 예절지. 거기 나오죠? 불이 예절지. 불, 이, 예. 여기 나오잖아요. 이거. 예절지. 이 예절지. 이게 뭐냐? 예로서 그것을 화를 하되 예로서 그것을 조절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절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쓰는 예절이란 말이 이거를 주자학 철학에서는 주자학 쪽에서는 예의 절목을 해석해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규범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규범이란 말하고 규칙이란 말은 다릅니다. 규칙이라는 것은요 정해진 거예요. 이건 법과 같은 거야. 그러나 규범은 도덕 같은 거예요. 규범은 모델이에요. 모델. 규범은 모델 같은 거고 규칙은 법을 말해요. 이거는 정태적인 거, 이거는 유동적인 거예요. 규범은 바뀔 수 있어요.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1번부터 12번, 13번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3번에 유자왈, 신근어 의면, 약속이 의에 가까우면 약속한 바를 행할 수 있으며 공손함이 규범에 가까우면 치욕을 멀리할 수 있으며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뭐냐? 과공비례라 그래요. 지나친 공대함은 예가 아니야.
내가 친구를 만났을 때 지나치게 공대하면은요 그놈이 나를 얕잡아. 자식을 키울 때도 사랑의 마음을 지나쳐서 의하게 키우면 이게 수염 잡아 끈다고. 나는 수염 없고 저기 수염 잡아 끈단 말이에요. 그건 할아버지 수염 잡아 끌 정도면 그건 뭐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이 약속을 했어. 약속을 100% 지켜요? 야 임마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야 임마. 라고 해서 약속을 지키는 건 뭐라 그러냐? 소인배라 그래요. 약속한 거는 시장에서 보면은 약속했으면 지켜야 된다. 야 임마 칼이고 뭐라 그러죠? 기가 아니야. 그래서 너 했어 약속했어 안 했어? 했단 말이야. 그거 무조건 지켜야 돼. 그건 소인배들이라는 뜻이에요. 약속도 때에 따라서는 깨질 수가 있어요. 단 대의에 어긋나는 거. 여기 나오잖아요. 신근어 의면. 의라는 게 대의라고 했는데 그건 대의가 있어요. 이 대의라는 것은 무조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보편타당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언제까지 돈을 1억을 빌렸는데 돈을 갚아야 돼. 근데 지금 우리 집에 좀 우환이 있어. 어머니도 아프고 애들 등록금도 내야 되고 어려워. 이 돈을 갚으면 우리 가족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약속을 했으니까 갚아야 된다고 돈을 갚으면은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인간다움이 뭐예요? 내가 아끼는 사람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남을 지킨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정을 해야지. 근데 얘가 약속을 안 지켰다고 이놈은 약속 안 지켜서 돈 빌린 돈 안 갚았다고 나쁜 놈으로 한다? 그건 법으로 하는 건 그래요. 그러나 사람다움은 아닌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나는 법과 정의로 한다. 이게 국민들한테 안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법보다 앞에 있는 게 살이고 거기 앞에 있는 게 도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도리와 인간의 정을 모르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 말씀드렸잖아. 신근어 의면. 약속을 한 것이 살이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갚으면은 이거 내가 그러면 도덕적으로 내가 나쁜 놈인가? 그런 마음 먹을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자식과 내 가족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걸 한다고? 그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 생활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해석할 때 믿음이 의에 가까우면 이거 해석 안 돼요. 그래서 공자님을 논어를 해석할 때는 추사색을 해야 돼요. 도대체 공자란 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인간다운 게 뭐가 인간다운가? 약속은 할 수 있어요. 야 언제까지 갚아줘야 돼. 근데 내가 2억을 다 못 갚지. 얼마 전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내 결혼식 할 때 있었는데 친구가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여기는 가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형이 지저분하니까 친구가 굉장히 좀 어려웠어. 이 친구는 어려운 친구고요. 이 사람은 부자, 부유한 것이에요. 근데 이 친구한테 말이죠. 청첩장을 보낸 거예요. 내 아들 결혼한다. 둘이 친해. 그런데 부유한 것이 여기다가 얼마를 부주했냐? 100만 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어려운 것은 고맙다. 나 정말 애들 결혼시켜야 되는데 없는 거야. 100만 원 줬으니 얼마나 좋아. 고맙지. 그래서 둘이 했어. 근데 나중에 가서 부유한 것이 얘한테 또 청첩장을 보낸 거야. 그러면 이 상부상조라는 게 뭐예요? 얘도 100만 원 해야 되잖아. 근데 얘가 100만 원이 어딨냐고. 그래서 부부가 밤새도록 고민한 거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부인이 그랬다. 상부상조라는 거는 100만 원을 했으면 100만 원 하는 거라고. 그래서 빚을 내가지고 100만 원을 부주를 했어. 그랬더니 부유한 친구가 자네 어떻게 와줬나 고맙네. 어렵진 않은가? 너무나 고마웠어. 그래서 부부가 빚을 내가지고 하길 잘했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한 일주일 뒤에 이 친구한테서 편지가 하나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 99만 원짜리 우편안이 온 거야.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자네는 나를 어떻게 세워하는 거야? 내가 자네한테 100만 원 부주한 게 내가 자랑하려고 그런 것인가? 나는 자네를 믿었네. 나는 잘 살고 자네는 못 살지 않는다. 자네한테 100만 원이 이게 무슨 말인가? 난 10,000원만 받겠네. 그래서 이 사람은 99만 원짜리 전신환을 보낸 거예요. 우편환을. 그 대신 돈은 받아야지 부주는. 그래서 1만 원만 받은 거예요. 이 100만 원이라는 것은 이 사람한테 100만 원은 이 사람한테 10,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친구 간의 의리예요. 이게 친구 간의 의리라고. 근데 요즘에는 상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안 하잖아. 내가 10만 원 하면 10만 원 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 당연히 가야지. 어떻게 안 가? 내 부모면, 친구 부모는 내 부모랑 똑같은데. 근데 돈이 없어 못 가는 거야. 돈이 없어 못 가요. 그러니 돈이 없어서 못 가면은 마음 캥기지, 친구 사이 갈라지지, 어떡할 거야? 그러면, 뭐, 상가집 가는 건 돈 많은 놈만 가는 거예요? 공자님은 그런 얘기 안 하셨잖아. 이런 게 바로 이거예요. 신근호이면 뭔가 보여야 그 말고도 공근호예면 원치욕이라. 공손함이 예에 가까우면. 즉, 내가 상대방한테 부조하더라도 내 10,000원만 되면 어때? 내가 찾아가서 여보게, 나 형편이 안 되네. 내 미안하네. 그러면 가서 10,000원이든 뭐 30,000원이든 주고서 열심히 문상하고 내가 자네를 거기 도울 일 없겠나? 이렇게 해서 하면 우정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분의 예면 원치욕이라. 그럼 치욕되는 게 멀리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예의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인부실기친으로 역부정이라. 이건 뭐냐? 그 친한 사람을 잃지 않았을 경우엔 또한 주인으로 삼을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보면은요. 저도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회사나 갈 때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라고 묻길래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형제간의 관계가 좋고 주변에 오래된 친구가 많은 상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가까이 사겨라. 왜? 오래 사귄 친구가 훌륭한 사람이 주위에 많다는 거는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살이 참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런데 나하고 친한 친구가 40년 지기, 50년 지기, 30년 지기가 옆에 있다는 얘기는 뭐죠? 내가 바르게 살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바른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람다운 사람일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사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에 관한 얘기예요. 두 번째, 부모가 계실 때에는 그 뜻을 보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놈이 하는 행실을 봐라. 3년 동안 부모의 도를 고치지 않으면 효도에 가깝다. 이게 무슨 예하고 관계되느냐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요거를 깊게 해석하면 뭐냐면 왜 3년상을 지내야 되는지 1년상, 2년상은 안 돼요. 1년상은 너무 짧고 4년상은 길다는 거예요. 슬픔도 정도껏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인, 충, 충서, 예.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14, 15에 가면 군자가 나오죠. 군자는 식무구포하고 거무구원하고 민호사이 신호언하고 치유도의 정하면 호학이라. 학이 나오잖아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진짜 아름다운 게 이거 아니에요? 군자는 식무구포하고 거무구원하고. 이 군자라는 게 뭐예요? 오늘날 말하자면 고위공무원들이에요. 고위공무원들은 거무구원, 머무를 때 편안함을 구하지 않고 이 고위 공무원 되면 군수나 도지사나 국회의원이나 무슨 뭐 감사원장이다 무슨 장관 되면은 제일 먼저 뭐 하죠? 관사부터 뜯어고쳐. 근데 그 관사 뜯어고치는 비용이 어디서 나와요? 백성들의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고급 관리들은 밥을 먹을 때도 맛있는 음식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맛있는 음식 먹어? 싹스핀 요리. 옛날에 박모라는 사람이 그랬다고. 그런 거 먹고 그러면 그 돈이 다 백성한테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먹을 때도 저렴한 거 그런 걸 먹으면은 백성들의 세금이 줄어들고 관사도 조그만 거 해도 되잖아요. 꼭 무슨 호화판 호화 장식하고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민호사이 신호원하고 국사를 처리할 때는 민첩하게 하고 말할 때 신중하게 하고 정치인들 말 함부로 하잖아요. 지키지도 못할 거. 그런 사람하고 그 다음에 선비들 훌륭한 사람을
있어. 그럼 훌륭한 사람에게 나아가서 훌륭한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을 본받고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정치가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공자님이 말씀하신 게 옛날에 최고 관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논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호학이라는 겁니다. 또 보세요. 자공이 말했어. 빈이 무첨하고 부이 불교하면 하열이니까 가난하면서 아첨함이 없고 부자이면서 교만함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참 좋은 말이죠. 가난하면서 아첨함이 없고 가난하면 다 아첨해요. 왜? 돈 빌려야 되는 거야. 여보게 내가 굴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자이면은 교만하고. 그런데 자공이 그랬어. 가난하면서 아첨하지 않고 부자이면서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지위가 낮은 공무원이 지위가 높은 공무원한테 굽신거리지 않고 또 지위가 높은 공무원이 지위가 낮은 공무원한테 갑질을 안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 좋은 말이지. 그래 공자가 좋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빈이 낙하고 부이 호래예요. 가난하지만 그 가난함을 탓하지 말고 자기 현재 상황에서 도를 행하면서 즐겁게 즐기라는 거예요. 가난이 무슨 죄냐? 가난은 죄가 아니에요. 나쁜 짓 하는 게 죄인 거지. 가난한 거는 나중에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아, 내가 가난한 게 내 탓입니까? 사회가 그렇게 된 건데. 열심히 노력해도 가난하게 될 수 있어. 왜냐면 복이라고 하는 건 하늘이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부자야. 부자이면서 예를 좋아하고 교만하지 말고 갑질을 하고 갑질하지 말고 정도껏 행동하고 분수에 따라 행동하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자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학. 그래서 논어학이편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 충서, 예, 학 이렇게 돼 있고 맨 마지막에 달고 있죠. 불안, 인지, 부기지하고 환, 부지인이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막 서운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초조해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는가 이걸 오히려 초조해야 된다. 그래서 16번은 일본의 인부지 불온하고 이렇게 서로 맞대고 있죠. 이걸 수미상수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논어학이편의 요지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논어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 이제 분명해졌죠. 뒤에 나오는 것들은 이걸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논어를 이렇게 보면은 참 좋은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어려운 거야. 이제 성리학 하는 사람들은 논어가 무슨 성경이고 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이제 김기성 선생하고 제가 어제도 그 얘기를 시에 관해서 이제 물어봐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아까 시를 했잖아요. 시가 뭐예요? 인간의 정을 표현한 게 시입니다. 이게 정을 표현한 거예요. 시 말고요. 도학이 있어요. 도라는 것은요. 이건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윤리라는 게 뭐야? 사람을 가둬놓는 거란 말이에요. 제도 같은 거라고. 제도는 원래 비인간적인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죠. 인간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제도를 인간화에 시켜야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인간을 가둬놓으려고 만든 게 제도인 거예요. 이건 도덕인 거예요. 여러분은 도덕적 인간이 되고 싶으세요? 난 안 해. 제가 철학을 왜 전공하게 됐냐? 어릴 때부터 그래요. 도덕적으로 돼야 된다고. 나는 싫은 거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학교 결석하면 안 돼. 선생님한테 인사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돼. 얼마나 귀찮아요. 먹고 자고 노는 게 제일 좋지. 근데 선생님들은 자꾸 윤리와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된대. 난 이해가 안 간 거예요. 물론 제가 이단적이고 반항아적인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는데 왜 도덕이 인간의 본질일까? 그거는 왜곡된 것이 아닐까? 인간은 그게 아닌데 이걸 하는 게 도학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주자학자들이 아까 시를 많이 했잖아요. 시라고 하는 건 잡기예요. 이거는 세상을 지 마음대로 정에 따라 움직여 보세요. 근데 세상이 되겠어요? 인정이 되면은 어떤 공사건을 하는데 자기하고 친하다고 걔한테 발표해주고 얘는 싫으니까 안 주고 그렇게 되겠어요?
어떤 여자나 어떤 여인이나 누굴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가서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가지고 하면 방탕한 것밖에 안 나와요. 방탕으로 빠지는 게 인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에 대해서 도의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은 먹고 살기가 힘들었거든. 동방예의지국이라고요?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예의를 따졌습니까? 굳이 따지고.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래서 국가사회, 가족이라는 거. 동양사회는 서양 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하에서 만들어진 국가. 서양은요, 국가라는 게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를 봐서 만든 게 계약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시민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연 발생적인 사회예요. 자연 발생적이라 그러면 농촌에 있는 취락구조를 보세요.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취락구조야. 도시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라고. 다르죠? 우리는 자연 발생적이야. 그리고 우리는 형제라든가 이런 혈연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회예요. 혈연 유대적인 사회라고.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이고 혈연 유대적인 것이 뭐죠? 이게 가족이잖아. 가족. 이 가족을 기체로 한 사회가 아시아적 사회예요. 그래서 효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강조하는 거예요. 죄. 이런 사회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는 자식을 대하고 또 동네에서는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을 공경하고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 어린 사람을 동생처럼 여겨주고 이러면 이 사회가 잘 굴러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효화제를 뭐라 그래요? 사람됨의 근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온 거예요. 효화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됨의 근본이라고. 서양에서 말하는 사람됨의 근본은 아니란 말이야. 서양에서 사람됨의 근본이 뭐죠? 세금 잘 내는 사람. 근데 우리는 세금 좀 안 내도 돼. 근데 어른한테 잘못하면 안 되죠. 서울에서 친구가 왔는데 동네 어른이 있어. 어휴, 어르신 나오셨습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응? 어휴, 지난번에 왔는데, 그 누가 잘하냐? 그 홍문포 의원이 잘해요. 자꾸 정치하면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국회의원들보다 이 사람이 잘하는 게 있어요. 마을 다니면서, 이 사람은 딱, 어휴,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편하시죠? 개 아무까지 물어봐, 강아지까지. 지난번에 그 돼지 새끼 낳던데, 걔는 잘 지냅니까? 그렇게 물어봐.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안부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미사일 쐈어. 그러면 나머지 딴 사람 어떻게 돼요? 북한 놈들 나쁜 놈들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 왼쪽에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잘못된 거라고 신문지상에서 북한을 깔보고 욕하는 거라 그러죠. 근데 또 안희정 기사 있었잖아요. 그 사람 그래요. 아이고 이놈들 또 미사일 쐈네. 우리 어르신을 걱정하는데 그러니까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정서가 그렇다고. 아시아적 정서가. 그래서 이런 정서가 이제 거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 거를 이제 하고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보세요. 그 가운데 하기편은 논어의 수편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2편에서 논어의 표준 목적이 가장 잘 드러난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랬죠? 1장, 2장은 강령, 네? 1장, 2장 강령, 그 다음에 했고 제3장은 인이 들어가 있고 4장부터 10장까지는 충신, 11, 12, 13은 예, 그 다음에 5번은 학.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되셨죠 이제? 네.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사실 논어의 편제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제1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호칭, 잠시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호칭을 얘기하면서 자라는 말과 공자란 말과 중리, 구, 부자, 용리에 대해서 배웠죠. 네? 이 기억하세요? 네. 다시 설명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논쟁적 개념. 이 개념이 논쟁적이라는 거죠. 인이라는 것은 인간다움, 충성은 심정, 예는 주범, 학은 자질의 양성, 분자는 인격.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논어를 이해하죠. 그래서 학이 제1장은 뭐라 그랬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공문의 학칙과 교칙이고, 제1장 학이 시습지 불력 여러와는 배운 것을 열심히 익히기. 그죠? 그 다음에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경박한 평판에 흔들리지 않기. 이것을 잘 지키면 분자이다. 이걸 어린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가르쳐 준 거죠. 어차피 학위편은 공자의 학원에 처음 들어온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자, 이제 제2장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오늘 하려고 그런 건데 벌써 다 했어요. 근데 그것만 1장만 알면 2장은 쉬운 거야. 자, 이거를 말한 사람이 유자예요. 유자가 기위냐 교제. 그 사람들이 효하고 제하면서 호범상자, 윗사람을 범하는 자가 드물다. 네? 근데 윗사람을 범한다 그러니까 좀 어렵단 말이죠. 이때는 호범상자라고 해서 윗사람을 범한다고 해석하지 말고요. 범상이라는 건 윗사람 범하는 건 개기는 거예요. 개긴다. 개기는 거. 그 사람이 효도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에게 공손하면서 윗사람에게 개기는 사람은 드물죠. 그렇잖아요. 아니, 시골에 보면 개기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불호범상, 윗사람한테 개기는 사람은 대부분 나중에 난을 일으키죠. 그래서 윗사람에게 개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난을 일으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자 모본이 본일이 노생이다. 군자는 항상 근본되는 것에 힘을 쓰는데 근본이 서면 도가 생하는 거죠. 그래서 효제하자는 위인지변자가 그 말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도 거기 제자 보면은 이 제자가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자가 안 쓰여 있잖아. 이거는 왜냐면 심에 대한 심하게 안 나와서 그래요. 제 강의는 좀 독특한 면이 있는데 저는 맹자가 쓴 진심편이 있거든요. 저는 맹자의 진심편도 맹자의 저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한대 저작이에요. 저는 이제 이 원문을 볼 때 아까 이제 시 같은 걸 여기를 했잖아. 시할 때도 원래 시가 있었어요. 이게 일본 말로 따지면은 일본 말에 이제 와까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유행가야. 시중에 떠도는 거. 유행가 같은 거. 이걸 공자가 버리고 줄이고 해가지고 300편으로 간추려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우리가 말하는 시가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공자가 무슨 권리로 자기가 옛날에 나온 거를 이렇게 정리합니까? 누가 시켰어요? 안 했잖아요. 공자는 자신의 생각, 즉 어질인자, 즉 그 인간다움이라는 것의 입장에서 이 시를 정리해서 300편을 만든 거예요. 300세시로. 이건 공자에게만 타당한 거야. 그런데 하늘한테 와서 어떻게 됐어요? 유학을 국교로 하다 보니까 시를 경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성경처럼. 그 시경이 만들어졌잖아. 그러고 나서 뒤에 와서 주자학교 와가지고 이거를 또 도덕의 원칙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라는 사람, 주자학에서 말하는 이 시경이라는 것과 원래 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학을 현대화하거나 유학 사상을 배우려면 이 속에서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이거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그게 안 돼요. 가까운 일본 같은 데 보면 일본에 유학이 전해진 건 아주 왕인 박사가 전했다고 그래요. 백제시대 때. 근데 성리학이 전해진 게 누구냐면은 임진왜란 때 그 일본 놈들이 퇴계 이황 선생의 그 제자를 잡아갔잖아요. 그래서 그 후쿠자와인가 그 사람하고 하야시 라잔이라는 사람이 이제 일본에서 일본 말이 좀 어려워.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 임진왜란 끝난 정권 잡은 그 하야시 라잔 때 성리학이 일본에 이제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 성리학을 왜 받아들였느냐? 그 사회가 그 철학을 필요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돼서 그 다음에 뭐 야마가 소코우라든가 뭐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할 거예요. 이토 진사이라든가 오기소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오면서 이 유학 사상이 완전히 해체가 돼버려요. 일본은 성리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중국의 남송 시대의 이데올로기 아니냐. 보편적 사회에 맞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속고 이또 진사이, 오기소라이, 또 오기소라이 제자 중에서 다자이 순다이라는 사람이 있고 핫도리 난카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산 정약용이 본 책이 뭐냐? 이걸 본 거예요. 다자이 순다이. 그때 이제 일본은 우리보다 200년 이상 앞섰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게 이쪽에 날아가고 요 핫도리 난카코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정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정을 움직인 거야. 여기서 나온 게 뭐가 나오냐면 노리나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걸 선장학이라, 노리나가가 선장이라는 뜻이야. 이 선장학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메이지 유신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일본의 국가의식이 나오고 이걸 가지고 일본이 근대화를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일본은 만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왜 아까 김기 선생한테 근대성 문제 아시죠? 우리나라는 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없잖아. 이것만 갖고 했잖아요. 성령만 가지고 죽어라 하고 이것만 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많은 실학자라든가 이 사람들 다 탄압받고 권력에서 소외되고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유대나 가고. 그래서 제가 성리학의 해체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워야 될 거는 이거 배워야 돼. 왜? 이거를 해체시키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학사상 속에서 그걸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이 강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저기 가서 저기 귀신들 많잖아요. 어르신들. 옛날 귀신이신 거예요. 돌아가셨으니까. 그분들한테 경배한다고 뭐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점인 거예요. 이런 거. 아까 시 갖고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이 변한단 말이에요. 아까 정을 가지고 많이 말했어. 우리가 근대성 문제를 얘기해요. 근대화로 가느냐, 전근대 사회로 가느냐. 전근대 사회는 정을 얘기 안 해요. 정은 잡기일 뿐이야. 그래서 옛날에 그 도학만 한 사람, 성리학자들은 시를 안 줬던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자마, 박지기 같은 사람은 시가 없어 하나도. 왜? 도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왜 이걸 하고 있냐고. 그게 지난번에 김기 선생이 할 때 시할 때 했었잖아요. 퇴계 선생이 지은 시, 남명 선생이 지은 시, 또 저기 전필재 선생이 쓴 시를 세 개 비교했죠. 그래서 이 사람 그러잖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잘못했는데 언제나 잘못을 바로잡을까 고민했고 관직에 나가서도 죽어서도 지가 잘 한다고 그러잖아. 죽을 때까지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안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 집안에 숨도 못 쉴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 전도사들 예수를 믿읍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슨 얘기 딱 하면 눈을 딱 흘겨요. 사탄? 악마? 이런다고. 근데 내가 여기 홍성에 가서도 어떤 교회 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들한테. 장로님, 예수님 제삿날이 언제예요? 처음 들어봤거든. 모르는 거야. 아니, 예수가 아버지라는데 왜 예수님 제삿날 좀 모르세요? 그 불효자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거 아닌데. 그래서 목사님을 데리고 왔어. 그 목사님한테 왜 이렇게 논란이 있느냐. 그래서 이 손 박사가 예수님 저 제삿날이 언제냐고 물어보더라.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제삿날이 어딨어? 부활하셨는데 그러더라고. 말을 잘한다. 그래서 내가 크리스마스 날 동짓날 있잖아요. 동짓날 내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오늘 동짓날인데 팥죽 드시러 가시죠. 그러니까 처음엔 온다가 안 간대. 왜 그러냐? 예수님이 죽었잖아. 3일 동안 이제 어떡할 거야? 누가 우리를 보호하냐고. 예수가 죽었는데.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잖아요. 동짓날 태양이 땅속으로 들어갔는지 지평선 너머로 가서 이제 없잖아. 그럼 우리 누가 보호할 거야? 그 동지팥죽이라도 먹어야지. 목사님 가시죠 그랬더니 날 막 뭐라 그러더라고. 사탄이라고 막. 뭐 이단 뭐 악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단이 존재한다고 믿는 놈이 바로 이단이다. 야만이 존재한다고 믿는 놈이 바로 야만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논어를 두셔야 됩니다. 이거더라고요. 뭐 그분은 천국 가겠지. 그래서 논어라는 말이 이건데 이게 하기편에 말하는 유자라는 게 뭐예요? 유자라는 것은 유약을 말하는데 이 유약에 대해서는 공자의 제자들의 그 성향을 알아야 돼요. 근데 유자라는 사람은 굉장히 온순하고 강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자가 굉장히 수구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걸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느냐? 그 좌전이라든가 얘기를 봐야 돼요. 논어에서는 알 수가 없고요. 근데 이 유자란 사람이, 유약이란 사람이 공자와 비슷했나 봐요, 외모가. 그래서 공자님이 돌아가셨을 때 뭐 자장, 자하, 자유라는 그 걸출한 후기 고족 제자가 스승으로 섬기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증자가 반대하는 거죠. 왜? 유약은 겉모습은 대단하지만 심술 방면에선 엉터리라는 거죠. 안 됐다는 거야. 이게 여기 홍성 가면 양곡사 있죠? 어? 그 양곡사 이거 쓰잖아요. 이거 양곡사 이거 쓰잖아. 양곡사하고 그 김복환 선생의 사당 이름이 뭐예요? 취향상. 취향사. 이 취향이란 말을 쓰는 게 바로 증자가 써요. 맹자에 보면 취향사. 저는 이 충자를 이게 서산낙조라는 걸 생각해요. 여러분은 홍성에 사시니까 여기 사니까 알죠? 가을에 지금도 마찬가지 여름철에 해가 질 때 어때요? 저기 안면도 같은 데는 온 세상이 시뻘겋잖아. 보셨죠? 근데 그 시간이 불과 5분 10분밖에 안 되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두워지잖아. 구한말 일제강점기 때 나라의 운명이 바로 그래요. 지금 일본 애들이 왔어. 근데 선비된 자가 막 살 수는 없지 않소. 그러니까 선비된 자는, 나라의 국록을 먹은 자는 나라와 더불어 망하는 게 도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의도에서 질 줄 알았어. 그러나 장렬하게 죽어야지. 그게 서산낙조예요. 그 서산에 시뻘건 온 세상이 시뻘건 빛을 보세요. 그러고 나서 사라진 거예요. 구한말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망하게 됐는지가 그거에 나타나요. 이 서산낙조라는 게. 다음 달에 이제 최영수 교수가 와서 저녁 강의를 할 거예요. 그 양반이 쓴 남당 한원진에 관한 논문이 있었는데 여기도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에 서산낙조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참 대단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산낙조를 빗대서 쓴 게 취향사예요. 맹자에 나오는 게. 참 슬퍼요. 이걸 보면은 눈물 나지. 눈물 난다고. 근데 이 유자라는 말, 유약이라는 사람하고도 이게 관련이 돼요. 자, 보세요. 거기서 아까 효제 있잖아. 효제를 강조하는 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자연 발생적이고 혈연 중심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자유롭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효도하고 또 어른과 장유가 서로 아끼고 그러면 이 사회가 얼마나 잘 돌아가겠어. 그래서 효제를 하는 사람이 인이라 그런 거예요. 기이냐? 그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개기지 않고 어른한테 개기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윗사람은 그런 사람 치고서 윗사람한테 개기거나 윗사람들을 해코지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드물다. 있긴 있겠지. 드물다. 그리고 논어의 의자라고 하는 뜻은 뭐냐? 야라는 거하고 의가 달라요. 요건 뭐냐? maybe란 뜻이에요. maybe인데 좀 강력한 거. 드물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 보세요. 윗사람에게 개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러고서는 난을 일으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있지 않다는 건 뭐예요? 여태까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군자는 돈에 힘써야 돼요. 돈이 뭐죠? 근본. 여기서 뭐죠? 효제지, 효제. 효화제야. 이게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효제에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효화제를 중시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 서양 애들은 효제 이런 거 몰라요. 효라는 단어가 없어. 일본도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한다고요? 없어요. 도쿠가와 시대에 약간 있었대요. 근데 노리나가 그 시대에 와서는 없어요. 인도도 없어. 이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러잖아.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참 좋은 전통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른 나라는 그게 다 없어가지고 다 버렸는데 우리만 왜 갖고 있냐고. 딴 애들이 다 버린 거 우리 쓰레기통에서 주워다가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게 독창적인 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필요 없는 거야. 사고의 전환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 공경하는 그것이야말로 인을 행하는 근본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효제라는 말이 그렇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효제. 이건 왜냐? 우리 사회의 기체가 혈연 발생적이고 자연 발생적이라서 그래요. 서양은 그렇지 않아요. 서양의 역사는 그리스도 시작한다. 걔는 계획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구한말 일제강점기 때 구한말 들어오기 전에 제일 많이 선교사들이 와서 얘기한 게 사회계약서를 얘기해요. 아시죠? 사회계약서 루소가 가장 많이 팔렸어. 자본론보다 더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근데 사회계약설이 유럽에서 나올 수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안 나와요. 지금도 사회계약설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이게 어려운, 나중에 혹시 그럴 기회가 있을지 모르는데, 언제냐면은 11월 달에 제가 마지막 특강 시간에 그걸 할 거예요. 국민의식에 대해서. 국가와 국민과 국민의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걸 쓸 수 있어요. 그거를 잘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루야마 마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27살에 학계의 천왕이라는 불리는 사람인데, 그 마루야마 마사오라는 사람이 그 국가주의 국민 그걸 쓰는데, 우리나라는 낯설어요. 그건 낯설어요. 나중에 한번 그때 가서 하시기로 하고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 거야. 효제를 강조하는 것은 사회의 기체가 자연 발생적, 혈연 중심적, 농업 중심적 사회라는 데 기인하고 윗사람에게 개기지 않고, 그러니까 효제의 본인 뭐죠? 부모한테 개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야죠. 너 임마 엄마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개기냐? 그건 그놈이 그거야. 그리고 고대의 격언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죠. 이렇게. 이게 고대의 격언이에요. 이게 서경이나 또는 좌전에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와. 논어에 있는 문장 중에서요, 좌전이나 그런 데 있는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논어가 편집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하면서 사람 됨의 근본은 바로 이 효제, 불호 범상, 윗사람에게 개기지 않는 데 있음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자, 제와 제자는 좀 다르죠. 마음심이 빠져 있잖아. 설과 열, 요거는 아직 개념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중국 고대 사회의 특징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교내에서, 여기 있죠. 이건 학교에서 배우고 늘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겠니? 그러니까 배운 바를 열심히 복습해라 라고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이거 유금자 원방에 불력 납부하는 친구들끼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이거 막 그런 뜻이고, 이거는 세간의 경박한 평판에 흔들리지 마라 라고 학교에서 말씀하셨죠. 근데 교내에서는 학습과 신교와 자중할 것을 강조하고, 그러면 학교에서만 하면 안 되잖아. 학교 밖에서도 뭘 해야 되잖아. 그래서 학교 밖에 나와서는 어른한테 개기지 마라. 어른한테 개기지 마. 학교에서는 숙제 내주면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또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살아. 이건 학교에서 지내는 거고, 이건 뭐예요? 그냥 학교 밖에서. 학생이면 학교에서도 교내에서 하는 거와 교회에서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냐? 어른한테 개기지 말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학도에게 주변에서 행해지는 관습을 소재로 학이라는 게 뭐냐? 말씀드렸죠? 인하고 충서하고 예하고 이학. 이 학이라는 게 뭔가를 설명한 장이 바로 1장과 2장이에요. 논어 1장, 2장. 이해하시죠? 그걸 하고 이제 마지막 3장에서 비로소 인이란 말이 나와. 이거 인.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말을 교묘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아부하는 그런 말만 하고 행색을 하는 사람 중에서 선한 이가 드물다. 이게 시적 표현이죠. 드물지 않겠느냐, 인한자가. 그러니까 어린애들한테 어지린자 설명해봐. 사람다운 사람, 도덕적인 사람, 그러면 애들이 머리 주나. 그러니까 공자님이 어떻게 했냐. 어진 게 도대체 뭐예요? 라고 애들이 물어보니까 공자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말을 정직하게 하고 의관을 정지하고 말이 깍듯하게, 어른 앞에서 이렇게 말에 거짓말 시키지 말고 가짜 모습 보이면 안 된단다. 그게 어진 거야, 이놈아. 이렇게 어린 학생들의 수준에서 쉽게 얘기해 준 거예요. 애들한테 어렵게 얘기하면 뭐해? 그러니까 루소란 사람이 옛날에 그 에밀에서 눈높이 교육 들어보셨죠?
눈높이기로 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논어의 이 1장, 2장, 3장은 학원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히 얘기한 거죠. 근데 이거를 성리학자들은 자꾸 어렵게 해석하는 거야. 이게 무슨, 이게 시경이 어떻고 성인의 말씀이 어떻고, 이거 시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저거는 시경에 나오는 말이고, 요것도 영어는 서경인가 보게 나와. 근데 시경과 서경을 끌어다가 그 어렵게 무슨 뭐 형이상하게 어떻고 우주가 돌아가고, 아니 무슨 귀신 신할까 하는 소리 난다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건 아니고, 이거를 편하게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어학위 편은 학교 안에서는 어떻게, 학교라면 공부하는 사람은 학교 밖에서도 어른한테 잘해야 된다. 그래야 그놈이 학교 다니더니 사람이 됐어?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질다는 게 뭐냐? 이건 세상에서 많이 하잖아. 교원과 영색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흔해 빠졌어. 그래서 공자님이 이런 사람들 중에는 어진 사람이 없는 거란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뭐라 그러죠? 거짓말하지 말고 행실을 바로 하고 항상 공부는 지켜야 된다. 그래야 애들이 교육을 시킬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이게 바로 논어 학위편의 요지예요, 일점. 이해되시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시간에 4, 9위로 갈게요.